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식창업자라는 책입니다. 기술, 경험, 심지어 취미조차 지식이 되는 시대. 당신의 지식은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 당신의 지식으로 무엇을 창업할 수 있는가? 지식창업자. 이 책을 제가 총 3부에 걸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자본으로 창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진 지식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창업 미천이 될 수 있는지 전 세계 32개 지식창업팀의 사례를 통해서 그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한 내용의 책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본으로서의 지식은 거창한 것이 아닌 직업과 취미로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식, 또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지식, 심지어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게임, 요리, 장난감 등을 사업화해서 성공한 짐 넬슨, 자폐아 자녀를 두었던 엄마의 경험을 살려 베이비 아인슈타인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성공한 줄리 에이너 클락 등 수많은 이들이 모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연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인입니다. 네이버에서 배구 토스하는 법을 검색하면 맨 처음 보이는 것이 지식인 서비스입니다. 2007년에 누군가 똑같은 질문을 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변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질문과 답변만 300건이 넘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해야 하나 싶은 양말 빨래하는 방법에는 자그마치 2500건 이상의 유사 질문과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웹사이트가 누구에게나 폭넓게 활용되면서 지식인 마케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묻고 답하기 서비스인 지식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말한 것입니다. 지식인 서비스는 네이버에 가입한 유저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자가 궁금한 사항을 올리면 답을 아는 누군가가 답변을 달고 여러 답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글을 질문자가 채택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에게 채택된 답변자는 내공, 즉 포인트의 일종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내공이 쌓이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 등급을 얻게 됩니다. 지식인 마케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지식인에 대한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이었습니다. 지식인 마케팅은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추천하거나 활용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간접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웹상의 구전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 상품에 대한 질문이 올라올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자가 전문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광고나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에서 답변을 달 수 있는 누구나 지식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이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든 관계없이 질문에 가장 답변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작금의 시대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인들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지식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나 블로그에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람들로부터 팟캐스트, 테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강연하는 사람들까지 창조적인 지식 활동을 영위하는 그들은 모두가 지식 창조이며 지식인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으로 지적 산물을 창조하고 혁신하며 거대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교수나 학자와 같은 학술적 의미의 지식인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이웃들도 경제 이론이나 사회적 담론이 더 거대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술적 의미의 지식인들의 정의 또한 변화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인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입니다.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한 지식을 미래 자손의 대대로 전수하면서 어느 종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터득한 모든 것을 문자나 그림의 형태로 기록하거나 구전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지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인류 보편적 속성인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거나 하버드 MBA 학위가 없어도 교수가 아니어도 우리가 지식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평범한 한국인의 삶은 생존을 위한 지식 습득의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평균 70%를 상회하고 있고 영국은 65%, 일본은 50%, 독일은 40%와 비교해 보면 큰 배움을 얻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준비를 위해서 머릿속에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졸면서 암기하다시피 했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부터 해겔의 변증법 같은 정보가 평범한 한국인의 머릿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또한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도서관에서 젊은 날을 보내거나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글쓰기 강의를 듣고 높은 스펙을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지식 습득을 통해 생존을 위한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도 또 다른 배움이 계속됩니다. 회사 내에서 쓰는 글쓰기나 보고서 그리고 소통 방식은 분명 학교에서 겪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대학 전공과 연계된 직무를 회사에서 맡는다고 하더라도 책 속의 내용과 실무는 차이가 많습니다. 결국 선임 사원에게서 허드렛 일부터 실무를 배워나가면서 지식 수준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슈퍼맨과 같이 많은 일과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신만의 지식을 축적합니다. 물론 지식 축적은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식은 때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물며 아이를 키울 때조차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첫째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다면 둘째 아이는 좀 더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의 아이 키우는 경험도 하나의 훌륭한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일부러 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 30년 동안의 경험은 지식으로 자리 잡고 몸 어딘가에 DNA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진 우리가 지식인이 아니라면 누가 지식인이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지식 창업자가 성공하는가를 2부의 순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